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왕시 스스로 왕따의 약자예요. 수왕시를 어떤 수왕시가 가는 일본 여행을 같이 쫓아다니면서 수왕시와 함께 일본을 즐겨보고자 합니다. 수왕시가 누구냐고요? 네, 수왕시를 잠깐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수왕시는 스스로 자꾸 그 외로움을 자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한테 별명을 스스로 왕따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좀 즐겨하는 버릇이 있는데, 또 가끔 무모한 행동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스스로 왕따 수왕씨가 재밌는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이 사람을 쫓아다니 보면서 같이 한번 일본 여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수왕씨는 이번엔 후쿠오카를 좀 가보려고 해요. 후쿠오카에 아무튼 후쿠오카가 좀 우리나라하고 가깝죠. 그런데 수왕씨가 어떤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인터넷 막 보고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후쿠오카에서 맥주 축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 일본에서 맥주 축제가 있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독일에 유명한 맥주 축제가 있는데 그 맥주 축제를 본따 가지고 일본 후쿠오카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독일 사람들도 초청하고 뭐 독일 소시지 안주도 하고 독일 각종 맥주 회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대규모의 맥주 축제를 벌인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수왕 씨가 너무나 한국 생활에 좀 힘들고 또 지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한번 맥주 축제를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려면 제가 어떻게 했죠? 전에 그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싸게 가는 법을 한번 찾아보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후쿠오카를 검색을 하고, 또 후쿠오카 안에 하카다라는 그 기차역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서울역 정도죠. 이 후쿠오카에서 제일 큰 역입니다. 하카다역 가는 법, 그 다음에 자는 법 등등을 아무튼 수왕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좀 절약하면서 나름대로 한국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풀어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왕씨 같은 경우도 아마 제 방송을 들었나? 아무튼 저한테 영향을 받았나요? 아무튼 그 비행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가는 비행기가 있고 부산에서 가는 비행기가 있죠. 그랬을 때 서울에서 가는 비행기든 부산에서 가는 비행기든 일단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래서 뭐 제주항공, 진에어, 뭐 티웨이 항공 등등등등 후쿠오카는 많은 이 저가 항공사를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왕복 한 18만 원 정도의 비행기 계속을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학시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가는 방법 말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까지 가는 방법, 혹은 하룻밤 자고서는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좀 이 멀미에 대한 좀 약간 두려움도 있었고, 물론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는 뭐 3, 4시간이면 갑니다. 공중에서 붕 떠서 가는 쾌속선이죠. 또 그리고 비용도 비행기로 가도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인데 배로 가도 한 그 정도 들고요. 비용 대비 시간 하면은 비행기가 더 쌌고, 그리고 밤에 이제 자는 것도 여러 가지 이 멀미 걱정, 또 굳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있을 필요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일단 가성비죠. 가성비 면에서는 싼 티켓을 잡은 바람에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을 당연히 한국에서 가려면은 서울에서 가거나 부산에서 가거나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남쪽에 계신 분들은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서 가시게 되죠. 그런데 그 재밌는 게 김해공항에서 가게 되면은 저는 서울보다 후쿠오카가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후쿠오카를 이제 가다 보면은 자주 다니다 보면은 제주도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초호화 여행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초호화 여행을 하든 싸게 가든 제주도에 비해서 후쿠오카가 좀 더 이제 같은 가격이면은 더 싸게 먹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제 조건으로 후쿠오카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을 나는 전제 조건도 약간 붙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점점 제주도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후쿠오카의 경쟁력이 더 좀 높아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떤 가성비적인 면이죠.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쿠오카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대만도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좀 있다고 봐요. 과거에 우리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느꼈던 것과 좀 비슷한 감정을 일본 사람들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대마도는 실제로 느껴가지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즉 대마도를 가면은 한국인 출입 금지 하는 식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들어가서 한국말로 뭐 이거 물어보고 영어로 물어보면은 딱 안내판을 내밉니다. 여기는 일본인 전용입니다. 나가주세요. 라는 의미에. 그래서 좀 대마도 가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아직까지는 후쿠오카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비싸거나 뭐 좀 그러겠죠. 아무튼 후쿠오카를 저렇게 가다 보면은 점점 제주도보다는 더 가성비가 좋다. 같은 돈이면 외국 느낌도 더 나고 그래서 점점 제주도 대비 후쿠오카가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재밌는 게 후쿠오카를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특히 부산 김해공항 쪽에서 가다 보면은 한 주간 정도 가다가 밑에 섬이 하나 보여요. 그 섬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상공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동남아 자유인 후쿠오카 공항 이야기를 보면은 그 대마도 상공을 지나면서 찍은 그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자유인 카페를 보시면서 경험을 하시고 나중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밑에 섬이 보이면 이게 대마도 섬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대마도하고 일본 본토 사이에 이까라는 섬이 하나 있죠. 그것도 꽤 큰 섬인데 나중에도 또 이까섬이라는 데를 한번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까섬하고 한국하고 또 연결한다는 또 전라도 쪽하고 이제 배가 왔다 갔게 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한 3, 40분이죠. 40분 만에 후쿠오카 공항을 내리게 됩니다. 후쿠오카 공항을 내리게 되면은 뭐 사실 너무 짧죠. 그래서 여행할 기분은 좀 안 나지만 뭐 그만큼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만 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죠. 후쿠오카 공항은요. 그래서 내리게 되면은 이 와이파이 쓰라는 것도 있고 이 와이파이 쓰라는 것은 이제 하루에 10,000원 정도 주고 쓰라는 건데 혼자 갈 때는 그냥 뭐 KT든 SK든 통신사 와이파이를 쓰는 게 낫죠. 그런데 여러 명이 가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도시락이 뭐니 많이 팔죠. 그 먹는 도시락이 아니라 와이파이 도시락이라 그래가지고 팔고 이 와이파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이제 공유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일본 내에서는 혼자 갈 경우에 이것도 좀 짠내 투어지만은 이 편의점
편의점이죠. 편의점이나 역 근처나 등등에 그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JPN 와이파이라 그래가지고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공항을 내리게 되면은 제가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연에도 이 일본 후쿠오카 공항표에서 얘기했지만은 한국말을 하는 그 안내원도 있고, 상큐패스, 제가 전전 방송에 얘기했죠. 무제한으로 며칠 동안 이 큐슈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상큐패스 파는 것도 있고 등등등등. 아주 그 후쿠오카 지역을 잘 여행할 수 있게끔 안내소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가서 이제 여쭤보면 되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후쿠오카 공항에서 이제 여러 지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화카다역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역식으로 후쿠오카 중심 기차역을 가는 경우도 있고, 후쿠오카에서 바로 뭐 구로가 온천이나 이후인이나 또 다른 그 유명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후쿠오카 공항에서 가게 되면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구로가나 이후인 뭐 등등등 같은 데 간다면은 이 하카다역에서 갈 필요도 없고 후쿠오카에서 바로 가는 버스들이 있으니까 그 버스 시간표를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봐도 되고 공항 안내소를 통해 가지고 알아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팁이 후쿠오카에서 하카다역을 갈 때 이 지하철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바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격은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버스로 가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번 후쿠오카 공항을 오게 되면 경험 삼아서 한번 지하철을 통해서 가는 경우 가보시고 또 버스로 바로 하카다역까지 가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 지하철을 가게 될 경우에는 국제선에서 국내선 공항까지 무료 공항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 내려서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지하철 탈 때 다 한국말로 조그맣게 일본어 밑에 영어 밑에 한국말로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꼭 한국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카페에도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지하철 타는 방법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후쿠오카에서 지하철을 타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의 후쿠오카 편을 보면은 후쿠오카 공항 이야기하고 하카다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참조가 됩니다. 이 후쿠오카의 지하철은 뭐 동경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작죠. 그렇지만은 웬만한 후쿠오카 규슈 지역이죠. 규슈 지역에 뭐 하루 동안 정도는 충분하게 지하철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이 제가 카페도 올려놨지만은 일일 승차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에는 하루 동안에 지하철을 무제한 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은 대인은 620엔, 어린이는 310엔인데 한 6,000원 정도, 6,200원 정도의 돈을 들면은 하루 동안 무제한 지하철을 탔다 내렸다 할 수 있죠. 의외로 이 상큐패스 등을 끊지 않은 상황에서라면은 이렇게 하루 동안에 후쿠오카 근방을 돌아다니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일일 승차권을 샀은 경우가 있고, 또 지하철 IC카드라고 있는데 저는 이걸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 IC 마크가 있는 철도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인데 뭐 가격도 뭐 1,000원, 2,000원 있는데 이건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는 거는
뭐 그냥 우리 수도권이나 내지는 부산권 등등에서 탔던 지하철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일 승차권을 살 때는 매표소를 사겠지만은 그냥 그 이제 승차권이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승차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일본어, 한국어, 영어 칸이 있는데 그걸 눌러가지고 한국어로 해가지고 소개를 들어도 되고 마치 우리나라 그 ATM이죠. 현금 인출기도 보면은 영어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돈을 넣습니다.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이에요. 위에 그 지도죠. 전철 맵, 전철 지도를 보면은 구간별로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별로 해서 구간 번호를 누르면은 표도 나오고 거스름돈도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익숙해지다 보면은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의 일본 편을 보셔도 그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하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일단 처음이 조금 어색할 뿐이지 한번 후쿠오카 지역의 지하철역의 방법을 이해하시면은 오고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버스도 이제 일일 뭐 이렇게 승차권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래 그 지하철을 좀 아무래도 하긴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전 지하철을 좋아했는데 영역으로 있고 특히 이제 외국에 가서 버스 시스템이 좀 복잡할 때는 지하철은 역마다 있고 또 설명도 있잖아요. 지하철을 잘 이해해 두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쿠오카 공항에서 우리나라 서울역 같은 규슈 지역 후쿠오카의 중심지인 하카다역까지 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카다역은 말 그대로 규슈 지역의 최대 역이죠. 역에 모든 게 많이 있습니다. 먹는 거, 심지어 근처에 자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카다역까지 가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카다역에 왔으면은 약간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후쿠오카는 라멘이 유명해요. 특히 이 돼지고기 육수에 다들 나름대로 특유의 어떤 그 집집마다 전통적인 약간의 그 돼지고기에다 소스 비슷한 걸 좀 넣고 그다음에 면발을 좀 나름대로 독특하게 구성을 해서 하는데요. 글쎄 그 후쿠오카의 그 유명한 라면이면은 이치란이라고 후쿠오카 지역에 아주 큰 그 빌딩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있는데 글쎄 저는 일단은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좀 요령이 딱 봐가지고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거의 없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속도 말로 바글바글거리고 메뉴판도 일본 메뉴판만 있는 곳을 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오카 곳곳에 라면집이 많이 있습니다. 라멘이라는 일본 말만 이해하면은 어느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큰 데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4, 5천 원, 비싸면은 한 6천 원 정도, 4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가격을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성이죠. 작더라도 맛있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라면집보다는 지역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자주 가는 라면집이 저는 외래 더 맛이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면에 가끔 군만두하고 맥주 한 잔 먹으면은 참 맛있긴 한데요. 다만 어떤 곳은 작은 규모일수록 생맥주 값이 좀 비쌉니다. 한 4천 원에서 5천 원 하니까 외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죠. 라면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취향 맞춰서 하시는데 그냥 물에
물을 술이라고 생각하고 물에 라면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후쿠오카까지 오셔가지고 하카다역을 내리시면은 하카다역 근처에 많은 라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한번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 카페에도 라면 소개를 좀 해놨죠. 저는 그 라면에 계란 반개를 넣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얘기인데 경상도 지역, 특히 경상남부 지역에서는 부산 경남이죠. 짜장면에 계란을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계란값이 비싸지면은 메추리알도 있지만은 근데 서울 사는 사람들이 이제 경상도 쪽 내려가면은 짜장면에 계란이든 후라이든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상당히 좀 재밌고 신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계란도 라면을 잘하는 전통 있는 집은 참 맛있게 내놓습니다. 완전히 익지 않고 적당하게 익은 계란과 그 다음에 약간 그 김도 아니고 김 약간 말린 거 그거 옆에다 두고 거기에 이제 돼지 육수에 이렇게 먹으면은 일종의 저는 몸보신하는 느낌이에요. 즉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인스턴트 라면과 좀 규모가 틀리죠. 어떻게 보면은 돼지고기 우동? 아무튼 돼지고기 육수가 후쿠오카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라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수왕시가 이제 다니는 일본 맥주 페스티벌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왕시가 나오겠네요. 수왕시 기대됩니다.